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잘 주무셨나요? 잘 주무셨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대한민국 지금 가는 방향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결정되었으니까 자신있게 당당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고, 또 밤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는 게 대한민국 승리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사실 긴급속보홍철기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입당,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창당의 방법밖에는 없다. 그 이유는 호남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문제 쭉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디어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일간지에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은 계속 명확하게 밝혔는데 이해를 못한 거죠. 고정관념 때문에, 혹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누구의 지시인지도 또 드러났네요. 윤석열 총장이 김무성의 첩자를 제거했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아주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빠지면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빼기가 좀 그런 소식이 있죠. 이준석의 망언 시리즈, 오늘 또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청와대, 윤석열 출마 선언에 철학이 없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출마 선언에 철학이 없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작심 비판한 데 대해서 출마 선언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CBS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의 선언문을 보면 문재인 정부를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비판을 했는데, 그보다는 대한민국을 미래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심한 게 별로 없었죠. 오히려 좀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제도권 정치를 하니까 좀 절제를 했다라고 느꼈는데, 청와대에서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비판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약탈, 권력 사유화, 부패 완판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금과 억조처럼 강조하더니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정치 행보를 할 것처럼 말한 후 임기를 중간에 스스로 그만둔 거다. 스스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 거다 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역대 감사원장으로 봤을 때 보장된 임기를 놔두고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직을 관둔 첫 선례다 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것이지 정치를 하든 말든 뭐라고 하시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랑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소위 말하는 비판, 음해,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민주당보다 범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진실이 아닌 얘기를, 막말을 시작하는 우리 준석이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이준석, 윤석열 입당 간보기 실시간으로 손해보는 중. 자,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준석은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길에 지나가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 그냥 잠깐 하는 거 다르고, 정식 인터뷰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보통 정식 인터뷰를 본심, 준비된 본심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이준석 스타일이 누가 물어보면 거기서 증문즉답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머리를 빵빵 돌려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 근데 또 윤석열 총장 간보기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총장 간보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입당 안 하겠다라는 건데 끝까지 윤석열 입당 간보기,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손해보는 중 얘기를 또 오늘 아침에 뉴스원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51대 49 결과는 없다. 이준석은 4.7 재보궐선거 압승과 헌정사 최초 30대 교섭단체 대표의 탄생으로 형성된 보수 진영의 고무된 분위기를
내년 정권 교체로 완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기사가 썼는데요. 버스에 어떻게 탑승시키냐는 등 고민거리가 한가득처럼 보이지만은 이준석은 단순 명료하고 확신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대선 후보 경선 규칙, 당원 50%, 여론조사 50%에 대해서 이준석은 역대 경선에서 51대 49로 승부가 갈린 적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되묻는 것으로 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될 때 규칙을 9대1로 환산해보니 그래도 내가 이겼더라.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나중에 빛을 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씨, 그거는 주호영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랑 단일화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군소 후보들까지도 다 단일화 했으면 졌잖아요. 근데 이거 환산해도 내가 이겨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자, 전당대회랑 대통령 선거랑 같습니까? 대통령 후보는 전 국민을 상대로 지지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당원은 당대표는 당원을 대변하는 입장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입장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오히려 당 대표 경선은 여론조사를 안 물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반대로 대선 후보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야죠. 미국식으로. 뭐하러 여론조사를 합니까? 여론조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야당 후보를 지지 안 해. 나 민주당 지지자야. 하지만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받아가지고 그래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누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투표장 가서는 찍겠습니까? 안 찍죠.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죠? 실제로 사람들이 찍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당원이다 아니다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그냥 나 저 사람 그거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얘기만 계속하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거지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돈 때문에 여론조사? 저는 그렇게 반대 안 해요. 그냥 전 국민 한번 붙여봅시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실제로 투표장 다 만들고 동네마다 후보로 누구가 필요한지 찍으라고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나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 오는 거 받는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뭐예요? 들어와서 당원 투표도 하고 당 조직 자기가 지금 새로 입당시킨 사람들 많잖아요. 당원 조직 동원하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끌어내리고 하태경이 올리겠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하태경이 여론조사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당원 조직 내가 당대표니까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던 게, 이준석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한, 지금 가장 최근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해서 나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박형준, 오세훈 이긴 거를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당대표 경선, 전당대회에서 이긴 것 같고 전국 선거 승리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그 여론조사로 이겼다고 자기도 얘기를 하면서, 그죠?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당원구 여론조사 1위여도 이길 것이다. 열심히 하래요. 시험 공부랑 똑같은 거죠. 계속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엑셀 시험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룰을 명분으로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간보기를 하면 아마 실시간으로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룰을 얘기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룰을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그죠? 이준석이 지금 하는 얘기는, 보세요. 이준석이 지금 하는 얘기는 마치 윤석열 총장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룰 갖고 그런 룰이면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한 번이라도 경선 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준석 프레임 씌우기 하고 있죠. 이준석의 행태가 누구랑 똑같아요? 민주당이랑 똑같죠. 프레임 씌우기. 룰을 명분으로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간보기, 실시간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자 기자도 또 맞장구를 쳐요.
오히려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총장은 룰 변경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룰 얘기를 하냐라고 질문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뭐라고 합니까? 룰을 바꾼다고 매달 색이 바뀐다고 보지 않는다. 또 모두에게 축복받는 룰 변경은 없기 때문에 결국 원한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당원들한테 당밖의 주자가 인기가 더 높다.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당밖의 주자들이 움직였으면 한다. 관심이 없다니까요, 국민의힘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특정 주자를 밀어주지 않고 어떤 주자가 다소 지지율이 약하다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경선 관리의 시발점이다. 그래서 당내 주자들의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특정 주자를 밀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사실상 그냥 그 당대표 그 대권 후보로 나서가지고 이름값 올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존중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분탕치겠다. 그 얘기예요. 윤석열, 최재형 경선 토론에서 분리하나? 그럼 대통령 하면 안 돼. 자, 토론 배틀. 그죠? 토론 배틀이 저게 하태경이 시키려고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당대표 경선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 배틀 안 나올 거면은 대통령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이 경선 토론회에서 분리할 것이라고 보냐 묻자고 물으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서도 분리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아니 누가 윤석열 총장이 불리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니들이 토론 심사위원이라고 이준석이가 팔짱 딱 끼고 그건 말이죠. 이러는 게 우리가 모양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원장이 토론회에서 분리할 것이라고 보냐라고 질문을 하자 답변이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서도 분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 못 한다고 또 프레임 씌우죠. 그러니까 이준석 있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자꾸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꾸 예단을 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끌고 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서 프로야구 세계에서 신인 투수가 변화구 못 던진다고 그 게임에서 변화구 금지가 말이 되냐? 안 된다. 프로에 들어온 이상 못하는 건 자기 책임이다. 없던 룰을 네가 토론 배틀이라고 새로 만들었잖아. 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토론하면 하태경이한테 질 것 같니? 네가 봐도? 네 방식대로 하는 토론에서는 이죽거리면서 남 비꼬면서 그런 건 잘할지 모르겠지만 정책이라든지 본인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자 아까 박수현이 윤석열 총장 철학이 없다고 했지. 왜 철학이 없는 줄 아세요? 주체 사상이 없으니까 철학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철학 왜 얘기 안 했습니까? 헌법 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게 철학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나 박정희 대통령도 첫 번째 선출직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본다. 국민의당. 자, 이것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고 싶어 죽겠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요. 단어를 잘 써야지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값을 제대로 쳐주겠답니다. 윤석열 총장 수입소라고 하고 그러더니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소라는 거죠. 국민이 보시기에 속값을 후려치면 비난할 거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속값을 다 쳐줄 거다라고 강조했답니다. 소가 아니라니까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합당을 해야 되죠? 근데 계속 속값 제대로 쳐드릴게요. 후려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거는 잘 해야 되는 얘기예요. 조심해서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합당하겠다고 하는 상대에게 들어오시면 속값은 쳐드릴게요. 소가 어떤 게 소라는 거예요? 국민의당 당원이 소라는 겁니까? 국민의당 조직이 소라는 겁니까? 안철수가 소라는 겁니까? 이태규, 권은희 같은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소라는 겁니까? 그죠? 이 정도로 얘기 끝내겠습니다. 소라는 거예요. 저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프레임에 씌워지고 있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윤석열 측, 입당 진짜로 열어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입당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이 너무 세니까, 제도권 정치에 있으니까, 진짜로 열어놨다라고 경향신문에 얘기했어요. 입당 안 해도 지지율 굳건하다. 그대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단어를 쓸 때, 자, 그래도 입당 절대 안 한다. 이러면은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고 그 상황 따라 달라지잖아. 이준석이 정리가 되면, 그죠? 이준석이 정리가 되면 들어갈 수 있죠. 김종인 다시는 김종인 얼쩡거리지도 않겠다. 그럼 들어갈 수가 있죠. 유승민 세력이 정리되면 들어갈 수 있죠. 간단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당 안 해도 지지율이 굳건한데 그대로 정권 가능 판단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긴급속보철기라든지 뭐 정의구현 박완석이라든지 입당 안 한다 창당한다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기자들은 끝까지 윤석열 총장이 메시지를 던져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조중동은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얘기 안 해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있는 김무성과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윤석열 측 입당 노래를 불렀는데 윤석열 측에서 입당 열어놨다. 진짜로 안 한다. 입당 안 해도 지지율이 높은 걸 그냥 그대로 정권 교체할게. 근데 이준석은 간보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들어와서 당원의 선택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그 토론 배틀에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밀당이 계속되고 있다.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제목에도 입당 진짜로 열어놨다니까 진짜 안 한다니까 입당 안 해도 지지율 높다니까 그래놓고 밀당이래요. 이제 아시겠죠? 프레임이 이런 거예요. 윤석열 총장은 출마 선언 전에는 입당을 기정사실처럼 말하기도 했으나 출마 선언 이후 열려있다는 입장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자, 입당을 기정사실로 얘기했던 사람 누구죠? 여러분들? 이동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눠서 얘기해야 돼요. 이동훈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동훈이 김무성이랑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어제 뉴스에 쫙 깔렸지 않습니까? 그거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윤석열 총장이 왜 이동훈이 계속 입당하겠다, 이준석이랑 소통한다, 뭐, 그 장해찬이는 외부 인사인데 그 대변인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그 공격을 했을까요? 결국 김무성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석열 총장 그거 이동훈을 도려냈잖아요. 그러면은 입당을 기정사실처럼 얘기한 게 아닌 거잖아요. 기자 알면서 저런다니까요. 국민의힘 입당은 선택지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당을 하지 않고도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입당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입당을 하면 지지율이 빠진다니까요. 국민의힘 등 기존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하면 중도 지지층까지 유지한 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석열 총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의구심은 커지고 간보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계속 입당 언제 하세요? 또 물어봤대요. 기자가. 창당을 하면 근데 기자들이 이상하죠. 왜 창당 언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다를 텐데. 그죠. 왜 창당을 물어보지 않고 입당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진짜 열어놨다. 어떻게 캠프에서 절대 안 합니다 라고 직접 얘기합니까? 진짜 열어놨어요. 안 한다니까요. 방점은 정권 교체예요. 반드시 여야 간 양강구도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후보 단일화는 할 텐데 내가 왜 국민의힘에 들어갑니까? 그 얘기를 갖다 계속 하고 있는데 책바퀴 돌리듯이 하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홍철기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 오늘 아예 하다못해 조중동이 입 다물고 있으니까 경향신문까지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단일화 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 근데 내가 왜 거기에 이준석이 밑에 들어가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자. 국민의힘의 입당을 통해서 주자가 되느냐. 아니면 외곽에 있다가 택시를 타느냐.
완전히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상태에서 단일화하느냐, 이런 시나리오 중에 어디에 무게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 입당은 하나다. 그래서 윤석열 청장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입당 문제보다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국민의힘과 연대와 입당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다. 필요 없다면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입당 안 한다는 거예요. 캠프 내에서 입당파와 유보파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입당파는 30대 이준석이 선출된 이상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력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입당파 누굽니까? 얘기하세요. 당의 조직력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이준석이 그 대선주자 후보 차별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토론 배틀 들어와라 뭐 이러고 있는데 무슨 조직을 활용해요. 반면에 유보파, 중도층, 여기서 얘기하는 게 호남표예요. 호남표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중도와 탈진보까지 합쳐가지고 70%, 80% 이기려면 반문 빅텐트를 쳐야 되는데 무슨 국민의힘 40% 보고 들어가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과 경쟁에 뛰어들면 마이너스다. 그래서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용인수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의힘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이라면은 오판이다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아무리 명확하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기자들이 계속 입당만 물어봐요. 아니 입당 안 하고 그거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많다니까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간복이래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 보고 딱 팔려가고 버스 떠나가기 전에 입당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준석, 속으로는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당 원로들에게 이 최재형 감사원장 입당을 설득해달라고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인사에게 고민할 시간을 달라면서 먼저 한번 찾아뵙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사표를 낸 데 이어서 최재형 원장도 야권 인사들과 접촉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서 경선구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이 당 원로들에게 최재형 감사원장 입당을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까더니 최재형 감사원장은 입당을 설득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EJ 하겠다는 거죠. 최재형으로 윤석열을 치겠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참 슬픈 게 뭐냐면은 김무성 세력이 이용하려고 했다가 본인이 나 개헌에 관심 없다고 선을 딱 걷죠.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이 당 원로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입당을 설득해달래요. 오늘 7월 5일에 최재형 감사원장 지지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집회도 연다고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최재형 원장 입당을 설득해달라면서 입당시켜주면 당이 끌고 가겠다고 말했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준석이 끌고 가겠답니다. 좀 준석이는요, 좀 단어 사용을 잘 해야 돼요. 입당을 설득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입당을 시켜주면 당이 끌고 가겠대요. 권영세가 다음 주 중으로 접촉해 볼 생각이다. 근데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이준석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최재형 감사원장이랑도 잘 알고 윤석열 총장이랑도 친합니다. 뭐 본인은 당에 있는 사람이니까 불려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이준석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예요. 정의화가 최재형 원장이 먼저 조언을 구해올 경우 돕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만 정의화는 일각에서 나온 개헌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개헌 같은 다른 이슈로 정권교체라는 목표가 희석되는 것은 나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도는 누구죠?
김무성이죠. 예, 잘라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이 뒤에 있다는 걸 알고 최재형 원장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 우리도 원하는 건 아니야. 예, 기왕이면은 다홍침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재형 전 원장 측도 개헌론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을 명백하게 거부를 해야지 최재형 원장도 지금 탄탄하게 예, 직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윤석열 총장 13시간 전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젯밤에 6월 29일 국민 여러분께 제 진심을 말씀드리며 새로운 길로 나섰습니다. 이제 국민의 윤석열로서 새 걸음을 딛습니다. 국민의 힘인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의 윤석열이에요. 지금 국민의 당이 있고요. 국민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혁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은 뭡니까? 결국엔 다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국민혁명과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은 뭐예요?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라고 자꾸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겁니다. 간복이야. 밀당이야. 그 단어들이 다 저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윤석열 총장 뭐라고 그랬어요? 나 밀당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다. 나 숨기는 거 없다. 나 그대로 얘기한다. 그럼 왜곡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기자들이죠. 정확히 얘기하죠. 한 걸음 한 걸음 어떠한 비난에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공정과 상식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과 여러분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죠?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걷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홍준표가 아무리 날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당에 입당하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방 3개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배틀만 참여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호해드릴게요. 대통령 후보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딱 요거예요. 비난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는 거죠. 그죠?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국민의 힘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대. 간복이래. 밀당이래. 국민의 힘에서 평가를 받아요. 국힘당에서. 그죠? 아주 연일 유승민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을 해결해야지 개혁보수다. 자유만 외치면 망한다. 과거 낡은 보수가 약자와 중산층, 서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정책적 노력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경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고 개혁보수인데 개혁보수는 자유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인 자유에 매몰되면은 개혁보수로서의 변화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유를 과감하게 버리자. 자유 한 가지만 말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 헌법에는 자유 말고도 평등, 공정, 법치, 인권, 생명, 평화도 있는데 좋은 가치는 진보에 대해 다 뺏기고 우리는 자유 하나만 들고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면 낡은 보수는 망한다. 아니죠. 공정과 법치 아이콘이 윤석열 총장인데요. 그죠? 후보들을 보면 검사 출신이 많고 판사도 있고 나도 법조인 집안인데 그거 육법전서에 파묻히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자유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버리면은 그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는 가치죠. 근데 유승민 어떻게 얘기해요? 자유를 버려야 보수가 산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보수, 중도, 진보 모두 하나 합치고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가, 제주도가 하나가 돼서 정권을 교체하자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저기 누구야 유승민이는 계속 자유를 버려야 됩니다. 자유를 버려야 됩니다. 김건희 박사가 나 줄리 아니다 했더니 줄리가 떠오른다고 여야가 입을 모아서 치명적인 실수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야, 나 여보세요들, 나 박사학위도 있고요. 석사도 2개나 땄고요. 대학 강의도 힘들고요. 사업하느라고 시간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왜 얘기했냐고 그래요. 가만히 있을 때는 왜 대응 못하냐고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법적으로 조치하라고 이미 법적으로 조치해가지고요. 그 음해한 사람이 지금껏 벌금을 1,000만 원 넘게 냈어요. 우리